광고 하나 더. 네. 네, 보낭칠 이노큐입니다. 네. 자, 최근에 구매 후기입니다. 매일 밤 잠을 못 이뤘는데 보낭칠을 마시고 드디어 꿀잠을 잡니다. 하나 신기한 거는 보낭칠 마시고 자면 아침에 눈도 잘 떠집니다. 숙면을 해서 피로가 더 잘 풀려서 그럴까요? 신기합니다. 가격도 이 정도면 부담 없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가격 계속 유지해 주실 거죠? 보낭칠 이노큐 정말 강추합니다. 네, 잠이 부족한 분들은 많지만 보통은 잠잘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꿀잠을 잘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보낭칠 이노큐는 자고 싶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잠이 들어도 자주 깨서 개운치 못한 분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특히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 중이거나 수면제 복용을 고민하는 분들께 보낭칠 이노큐를 적극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수면제가 가져오는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금단현상, 우울증 등 많습니다. 자, 보낭칠 이노큐는 제주산 황칠나무와 오가피를 주 원료로 만들어서 몸에 부작용이 없는 생약 성분입니다. 잠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은 딱 한 달 동안만 보낭칠 이노큐를 잠자리 들기 전에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김용민닷컴만 압도적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정가는 8만 원, 인터넷 최저가는 62,900원, 김용민닷컴은 52,000원에 모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문정 검사께서 지금 조선일보하고 뭐 한판 붙으셨나 봐요. 예. 뭐 때문에 붙으신 거예요, 이게? 기억을 되짚어보면 올 3월에 대검 확대 부장회의라고 해서 네네. 그 한명숙 전 총리 2차 사건 한만호한테서 9억을 받았다라는 네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증인들을 검사들이 수배해서 연습을 시켰다라는 네. 혐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기소할 건지 말 건지 음. 그러니까 그 검사들을 기소할 건지 말 건지도 아니었어요. 일단은 증인들을 모해 위증으로 기소할 건지 말 건지를 네. 할 때 그 증인이 겁나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는 이제 조선일보를 쭉 찾아가가지고 네. 조선방송을 찾아가가지고 TV조선. TV조선의 네. 그 등기부상 회사 이름은 조선방송이에요. 조선방송이에요? 조선방송. 네, 맞아요. 조선방송이에요. 네. 그 조선방송을 우르르 제가 출연료를 받아봐서 압니다. 예. 조선일보를 찾아가서 음. 이문정 검사가 나 구속시킨다고 지금은 참고인인데 피의자 전환한다고 협박했다는 네. 내용을 보도를 해서 저희가 제가 이문정 검사를 대리해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변호인으로, 법률 네. 대리인으로. 오, 너무 좋습니다. 예. 어제 재판이 있었죠. 네. 어떻게 전개돼 가고 있습니까? 제가 보도된 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그런 보도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제기했는데 이상하게 그 글을 읽어 내려가는데 재판부가 이거를 지적할 내용이 아닌데 지적하고 있다. 좀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이 보도 내용 자체가 완전히 좀 만약에 기자가 뭐 특별히 어떤 의식이 없이 그냥 받아 썼다 하더라도 이미 재판부가 좀 이 손해배상 원고 측에게 압박을 가하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무슨 일이야. 검사들은 일을 안 해도 되겠는데 TV조선에서는 일을 안 해도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 마음으로 이제 다음 기회를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3월에 네. 그 사람하고 제보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방송을 내보낸 것은 정작 거기서는 기소가 부결이 됐죠. 네. 근데 어쨌든 검사들의 석연치 않은 움직임들은 있었고 그래서 합동감찰 대검하고 법무부하고 합동감찰을 하자라는 합동감찰 발표를 하는 7월에 그걸 보도해요. 맞아요. 3월에 제보가 그때 녹화를 들어왔는데. 해서 그 예. 인터뷰를 녹화를 해서 7월에 보도를 하는데 그동안에 사실 확인 노력을 전혀 안 해요. 그렇죠. 한 번도 연락을 한 적이 없죠. 찾아와가지고 이문정 검사한테 당신 이런 일 했었냐? 네. 아니, 기본적으로 그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법정에서 일어난 가장 웃긴 일, 그 피고 대리인이 말입니다. 네. 아니 원고는 거기 참여 조사관, 입회 조사관하고 진술을 영상 녹화를 했으니 네. 그걸 확인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네. 저희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보도를 할 때 그걸 확인 안 했다는 걸 본인이 실토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 그건 조선방송은 당사자가 아니어서 열람 등사 못 해오지만 제보자한테 해오라고 하셔야죠. 지금 그게 할 말입니까? 네. 그걸 그걸 보도가 나왔는데 확인을 이미. 보도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아니, 그걸 말이야, 방. 아니 근데 지금 보도를 제가- 할 때는 그 사실 검증의 의무가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증인이 무려
정가 사기 7범. 사기 7범? 그 뭐 툭하면 뭐 저거 전과자 말을 믿네 못 믿네 하면 그렇게 보도를 내는 그러니까 뭐 조선이가 한동훈 말에 따르면 그리고 범죄자 깐부 먹으면 네. 음. 그 한명숙 전 총리 1심 판결은 무죄였잖아요. 네. 거기서 재판장이 이 재소자 증인들은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 보도를 그냥 했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뭐 확인 절차도 없이 그냥 보도를 했는데도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지금 대법원 판례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네. 되어 있냐면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은 그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여러 사정을 종합하되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고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의혹이 있다는 것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예요. 그렇죠. 그렇지 네. 않으면 의혹 보도로 세상이 더럽혀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아니 걸을 건 거르고 확인 못한 건 보도하지 말아야지. 그걸 그대로 내보내는 근데 건 우리 뭐- 조선방송이 얼마나 비열하냐면 네. 3월에 그 제보자한테서 제보를 받고 7월에 합동 발표가 나오니까 근데 제가 듣기로는 3월에 하고서 왜 즉시 보도를 안 하느냐 네. 이 제보자 좀 문제 있는 것 같다 뻥쟁인 것 같다는 네. 얘기가 돌았대요. 네. 근데 아이 써먹어 라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겠죠. 7월에 이거 합동 감찰 발표 나왔는데 이제 써먹어 네. 하면서 보도하기 9시 뉴스를 하는데 그날 오후 5시에 이문정 검사한테 전화해서 이문정 검사 저 이거 모르는 번호니까 안 받았죠. 네. 문자 메시지 남겨놔요. 저 뭐 조선방송에 누굽니다. 뭐 이런 일이 있나요? 그러니까 보도하는 당일 네. 전화하고 부재중 전화가 됐고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고 네. 당일에. 보도한 놈들이 그 놈들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법정에 나와서는 아니 우리는 이 배한 조사관하고 접촉이 불가능하고 영상 녹화도 저희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서 입수할 수 없고 그럼 보도하면 안 되지. 아,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요. 최소한의 기본적인 준비가 안 되는 건 보도를 못 하죠. 그때 일부러 그렇게 게다가 묵혀놓고- 시간이 많았잖아요. 네. 아니, 급한 보도가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오랫동안 묵혀놓고 있다가 자신들이 써먹을 타이밍에 공격을 하려고 갖고 있다가 이걸 그냥 허위든 말든 상관 안 하고 그거는 거의 허위라는 것이 상관이 없다라는 보도지 이걸 단순한 의혹 보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뭐 이른바 용인설에 따르면 네. 그러니까 허위여도 상관없다라는 네. 심정으로 보도를 했다면 네. 이 명예훼손 그것도 허위사실 역시의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 검사들하고 같이 않습니까 마인드가 일단 법원에 던지고 보자. 무슨 공소장이 자기네 연습장입니까?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하고 아니 자기 컴퓨터에서 문서 편집하는 수준으로 공소장 변경을 하면 이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방송이 메이킹 필름이라고 생각하나 보죠. 근데 어쨌든 저는 제가 잠깐 재판장 말씀드렸는데 나 재판장한테 미움받는 거 아니야? 그렇구나. 네, 하여튼 재판장님도 이제 인사로 가신다고 하길래 이번에 네. 안심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도 말씀을 하실 때는 좀 다른 대법원 판례라든지 지금 조상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 판례라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허위 보도인에 대해서 전혀 허위 사실에 대해서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보도하려고 작정을 했다라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이거 상식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보도가 자체가 행태가 잘못됐다라고 보여질 텐데 만약에 저는 그래서 이 재판장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허위 사실에 대해서 누가 주장했다고 그대로 보도해줘. 그것도 따라 써주고 그러면 과연 이게 이 정도는 주장이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한번 해볼까? 들어요. 네. 해보면 되겠는데. 누구의 주장이다라고 하면은 어떤 말도 다 실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내가 살아남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벌써? 한데. 아 알겠습니다. 좀 반가운 소식이네요. 조선이 그렇게 엉망인 거 보니까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 아 그리고 참 반가운 소식 한 가지 더 또 뭐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거의 보도가 안 됐는데요.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맞아. 예, 조선일보, 등. 문화일보, 펀앤마이크에 대해서 펜앤마이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펜앤마이크, 네. 펀앤마이크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 그래서 이것은 너무 단정적이고 허위임이 분명한데도 그 허위라는 사실을 일부러 누락하고 보도하였다라고 해서 제재 결정이 나왔다라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사에는 거의 처리가 안 되었길래 제가 우리 후배한테 오늘 쓰라고 하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기사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전에도 이제 여러 차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의 제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보도 촉구를 여러 차례 했어요.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그와 비슷한 이 편파적이고 왜곡된 뉴스들을 계속해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보다 수위가 높은 공식 주의 제재 결정을 했습니다. 아, 그거 세네요. 예. 예. 거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는 왜냐면 그 처분 기준들이 있거든요. 네. 그걸 또 이렇게 좀 아래 단계 처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행동을 하면 그 다음엔 경고, 그 다음엔 경고문 개재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끝까지 막 가는 그 언론사는 뭐 결국 형사처벌도 됩니까? 그럼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경우는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장기표 씨가 했던 얘기들 거의 장기표 씨가 그 여과 없이 함부로 주장했던 내용들 네. 그 부분이 지금 제재를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요새 장기표 씨를 보면은 참 안쓰러워요. 그분이 그런 분은 아닌데 요즘 보면은 노욕인지 아니면은 글쎄 좀 죄송합니다만 살짝 병환이 드신 건지 노안이 오신 마탱이 건지 갔어요. 마탱이 갔다라는 예. 그 좋은 표현 놔두고 왜 그? 아니, 여기 심의가 아까 지금 변호사님이 가신 재판부보다 나은 게 여기서도 제보자가 주장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확인이 되었다면은 관련된 내용이나 신청이나 그러니까 반대 입장에 대해서도 후속 보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전혀 없고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충분한 반론 없이 과장된 제목과 사진으로 보도했다라고 했는데 이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전혀 반론이나 그런 후속 보도도 없이 그냥 그건 오로지 명예훼손의 목적이 있다까지 봐야 돼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그날 김용판 씨의 예를 들면 박철민 허위 제보 그렇지. 그 부분은 이미 그날 당일 국정감사장에서 그게 허위임이 바로 명백하다함이 이제 반박이 밝혀졌어요. 됐어요. 네. 예. 근데 보도들을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김용판 조폭 연루설 사진 제시 맞아요. 뭐 이런 방식으로 했다고요. 그리고 제일 기사 마지막 하단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뭐 이재명 후보자의 해명이 있었다. 요 정도만 실은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사진을 싣고 막 그렇게 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 시장실에서 발 올려놓고 찍었다는 사진 그것에 대해서 뭐 조폭 연루설 아니 객관적으로 그게 그 사진이 그 2015년 성남시장 재직 시 촬영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보도도 안 합니다. 그 악의적으로 제목을 따는 것이 SBS도 오늘 볼 수 있었어요. 아주 악의적이죠. 예, 손혜원 의원. 네. 목포 투기 혐의. 무죄 1심에서 무죄 나고 벌금 1,000만 원이 된 건데 SBS는 1심 유지 벌금 1,000만 원. 이게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이번에 손혜원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근데 그 요지는 뭐냐면 원래 1심에서는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 내용은 손혜원 의원이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비밀 맞아요. 정보를 공직자인 국회의원의 신분을 이용해서 받은 다음에 그거를 이용해서 목포에 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한형으로 처벌이 돼야 된다. 그거고 거기에 부수해서 뭐 이제 그 조카에게 토지 그 부동산 일부를 명의신탁한 부분도 이제 같이 싹싹 긁어 모아가지고 기소를 했어요. 근데 1심은 전부 유죄를 인정해서 징역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하되 방어권 보장을 한다고 불구속 상태로 법정 구속은 놔뒀습니다. 안 했죠. 근데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뭐라고 판단했냐면 그거 비밀 아니다. 이미 다 공개됐고 이 목포 시민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비밀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서 의원이라는 특수한 지위와 신분을 이용해서 비밀 정보를 활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 점. 그것 때문에 사실 비난을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그 부분은 무죄. 완전히 이제 깨끗하게 턴 거죠. 단지 이제 증여세까지 다 내고 납부하고 조카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이게 명백히 증여라고 판단되기 좀 어려운 사정이 있어 보인다 해서 벌금형 정도로 끝낸 거예요. 그러면 목포 투기 의혹 무죄잖아요. 그렇죠. 투기는 무죄인 거예요. 명의신탁만 벌금형으로 나온 거지 투기 자체는 무죄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SBS에서 어떻게 썼냐면 손혜원 목포 투기 의혹 유죄, 2심도 유죄. 제목을 그렇게 보면 2심도 유죄.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2심에서도 유죄. 유죄. 그러니까 벌금 이게 5천만 원 네. 나중에. 예.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투기 의혹이 유죄인 것처럼 이거는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명의신탁은 특이 의혹과 무관합니다. 네. 저는 근데 이 명의신탁이 최은순 씨가 외손자에게 그 징여했던 방식도 잘 따져보면은 이건 더 이상 아니 오늘도 네. 그 예를 들면 저기 뉴스공장에서 조금 그 분석이 아쉬웠거든요. 뭐라고 분석을 했냐면 그 땅이 알짜 땅인데 네. 그 알짜 땅을 지키려고 넘긴 거 아니냐. 네. 그런 점에서는 여전히 의혹이 있다 했는데 그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국민건강보호법 57조는 편취한 이렇게 유한급여를 편취한 편취사기가 발생했을 경우에 부당이득한 부분에
부분에 대한 환수 규정이 있어요. 네. 그것만 있냐? 아니에요. 그때. 뭐냐면 99조에 그 환수한 왜냐면 사실은 부당이득한 것만 환수하면 아니 뭐 어차피 걸리면 배통되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 부당이득은 별도로 환수하고 그렇게 부당 편취한 그 금액의 5배까지 과징금을 매기게 돼 있어요. 어느 경우에 사실은 원래 업무 정지가 원칙이거든요. 예. 근데 어느 경우에냐면 업무 정지가 타격이 더 크긴 한데 병원을 닫았을 경우에 그때는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때는 과징금을 매겨요. 근데 최은순 씨 그 병원은 폐업했어요. 예. 그러니까 닫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징금 부과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최대 6배까지 앞으로 그걸 환수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를 위해 압류를 걸어놓은 건 30억 그 부당이득 금액 정도만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앞으로 350억, 150억 상당히 더 매겨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대처하기 위해서 빼돌린 게 아닌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아이고. 이런 디테일한 거를 누구한테 상담했겠습니까? 거기 법조인 딱 한 명이에요, 그 집안.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그 그 부분 강제집행 과징금 부과 근데 만약에 대상이라는 허위 거. 양도면 강제집행 면탈인데 또 자기가 어차피 손자니까 진실한 양도라고 우길 거예요. 그래서 뭐 이현주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강제집행 면탈로 실제로 기소돼가지고 처벌되는 사례는 극히 적거든요. 그런데 손자니까 근데 어찌됐든 집행 어디서 면탈이라고 어찌됐든 어긴 하겠네. 과징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돈을 빼돌리는 건 맞잖아요. 재산을 빼돌리는 거는. 그렇지. 그런데 그 증여세까지 직접 다 외할머니가 네. 내줬다면은 그러면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 네,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 그것도 또 있는데 저 한편으로는 그 손혜원 의원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인 경우가 그 뭐 군인이던 조카가 등기 뭐 이런 비용이라도 있었겠냐 그런 거 다 손혜원 의원이 내줬다면 그건 자체는 명의신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몰고 간 논리 아닌가요? 아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요. 네. 등기 비용 그거 얼마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 논리를 여기다 대면은 이건 진짜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는 거죠. 증여세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등기 비용 다 내주고 다 하면은 아 근데 이게 실명법 위반은 사실은 큰 문제는 큰 아니거든요. 문제는 아니죠. 근데 더 정말 중요한 아니죠. 건 뭐냐면 국가의 어떤 과징금 징세 권한을 면탈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재산을 빼돌린 행위는 그 자체로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네.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인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인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인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인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썬데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언론의 제목 장난, 헤드라인 장난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김학의 출금, 이 불법이라면서 싹 기소한 사건에서 6월에 최초로 검사들이 공소장 변경을 하면서 네. 봉욱을 넣습니다. 네. 봉욱. 그게 네. 뭐냐면은 민정비서실 이광철이 이거 법무부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가 가서 출금 요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네가 가라 이러니까 나는 법무부 소속이 아니고 검찰 소속이니까 우리 대검 승인을 얻어달라 네. 라고 하고 그게 이제 윤대진 봉욱을 통해서 연락이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봉욱을 넣었어요. 네. 물론 기소는 안 하고 그냥 공소장의 사실로만 네. 윤대진이 봉욱에게 전화해서 진상조사단 검사 이규원 검사가 뭐 한다고 한다. 제목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때 6월에 공소장 변경을 했을 때 김학의 출금 조국 관여학인데 아, 그래. 조국 맞아요, 관여학인데 맞아요. 그때 정말 좀 깜짝 놀랐어요. 네. 동욱인데. 그러니까 이게 불법 출금이 진짜 불법이라면 책임을 져야 하고 네. 합법이라면 훌륭한 지휘관이잖아요. 네. 공을 가져가셔야 하는데 네. 싹 숨었어요. 뭐 일반적으로 보면 그 행정보다 행정 사건에 관련된 위법보다 사실은 범죄, 형사법이죠. 형사 절차에서의 위법이 훨씬 중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과거에 국세청 관련해 가지고 이런 탈세범에 대해서 긴급 출금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합법이라고 했어요. 왜 합법이라고 했냐면 긴급 출금은 임시적인 조치고 6시간에 불과하고 최종적으로 그 긴급 출금을 포함하여 장관이 행사하는 정식 출금에서 정식 출금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그 위법은 치유된다는 거예요, 하자가. 그래서 합법으로 변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도 자세히 보시면
긴급 출근금 조치에 그래 검사 니들이 주장하는 것 같은 위법이 있다고 치자고요. 위법이 있어도 최종적으로는 어떠한 요건도 없는 법무부 장관 박상희 법무부 장관의 정식 출금 조치가 6시간 안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긴급 출금에 관한 불법은 정식 출금의 승인으로서 흡수되는 거예요. 하자가 치유되는 거라고요. 네,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김학의 그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겁니다. 비행기 출발 시간이 1시 20분. 김학이. 예, 1시 20분 경인가 뭐 그랬고 불과 한 5분 10분 차이로 그 요청서가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인천공항의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이 김학의를 그 면세점 있는 거기서 잡아온 거고요. 보세구역에서 예, 그렇죠. 5분 10분 진짜 한 5분 10분 차이로 그러니까 비행기 출발 시간하고 요청서가 인천공항에 팩스로 도달한 시간하고 동부지검장 간임 받으려면 끝납니다. 게임 오버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럴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항상 하는 그러면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또 하죠. 얄미워. 긴급 체포했어야 되나? 아까 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긴급 체포했었으면 문제 없었던 거 아니냐? 아까 긴급 체포 예, 얘기했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장관의 법무부 장관의 정식 출국 금지에 관한 권한은 어떠한 요건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장관이 결정하면 끝이에요. 그렇죠. 예. 네. 마찬가지로 긴급 체포도 어떤 요건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잡으면 돼요. 똑같거든요. 그런데 아니 왜 없어요? 그러니까 형의 긴급 출금을 있죠. 긴급 출금 가지고 번호 가지고 그 난리를 칠 거였으면 차라리 네. 긴급 체포를 하는 게 나았을런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적극 행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할 뻔했어요. 전직 법무부 차관이 대놓고 그렇게 여성들로부터 성접대와 뭐 그다음에 약간 강요성, 성향응을 제공받고 그리고 그렇게 내물성 향응을 제공받은 상태에서 비디오까지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이 사실상의 봐주기 수사로 무혐의 처분을 하고 근데 그 전말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그 전말을 밝혀달라는 요구가 커져서 대통령 지휘상까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그 틈새를 이용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빠져나갔다면 정말 법이 적용되지 않는 법위의 특권층 이른바 고위검사들이라는 법위의 특권층 신성가족들이 존재하는구나. 우리나라 법은 정의롭지 않고 우리나라 법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국민적 불신이 생길 뻔한 사건을 막기 위한 조치였거든요. 거기에 다소 약간의 절차상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적극 행정으로 오히려 칭찬해줘야 되거든요. 저는 여기서 한겨레 기자들, 한겨레 주니어 기자들이 미쳤다는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한겨레 기자들이, 주니어 기자들이 뭐라고 대접을 붙였느냐면은, 김학의 긴급 체포, 김학의 긴급 너무 출금. 긴급 체포를 좋아하셔. 제가 긴급 체포를 여러 번 당하다 보니까. 김학의 긴급 출금이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어겼으면 잘못된 거 아니냐. 그걸 취재하는 거에 대해서 왜 못하게 막느냐라고 그 대자보를 붙였다는 거예요. 네. 나 기가 차가지고 정말 이 자식들은 정말 긴급 체포를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는 거야. 예? 아니 긴급 체포에는 번호고 뭐고 안 따져요. 우리나라 사람들 누구도 긴급 체포에 번호 안 따져. 그러니까 이거에만 왜 현미경을 들이대죠? 그러니까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몇 년만 해도 불과 3년 사이에 완전히 형식적 흠결이 무더기죠. 무더기인 그 68건은 그러니까 왜 취재 안 하시고요? 저는 딱 이해가 안 가는 게 간단한 거 제가 내가 왜 자꾸 긴급 체포 얘기를 하냐면은 긴급 체포에서 번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해요. 근데 긴급 출금에는 번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이번에 처음 생각한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기자들이라는 놈이 검사들한테 속아 넘어가가지고 대자보까지 붙였다는 게 더군다나 그걸 한겨레 신문에 기자들이라는 놈들이 그랬다는 게 이것들이 또랐나? 저는 뭐 이런 언론들이 특히 주니어 기자들이 이렇게 무참하고 무식하고 너무 지나치게 저돌적인 이유는요. 저는 먼 데서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다. 뭐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할 거 없고 여러분 신천지가요. 2000년대부터 어마어마하게 기자들을 신도들을 기자로 입사시켰어요. 언론사에. 아니 뭐 지금 까불고 있는 친구들, 정신없는 친구들이 다 신천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 영향을 받겠지. 이렇게 저렇게 사실은 젊은 세대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개성을 드러내는 건 좋은데 이렇게 진짜 썩어빠진 검사 새끼들 그 논리를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서
거의 복창하다시피 하는 거는 이거는 먼 데서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김건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 검찰이 주가 조작 뭐 언제 해요? 언제 불러요? 그 얘기만 좀 잠깐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래 불러도 진작에 불러야 되는데 지지율이 좀 받쳐주니까. 아니 무슨 지지율을 갖고 그걸 지금 공수처가 윤석열을 언제 부르냐? 버티고 있는 것 검찰이 같아요. 김건희를 언제 부르냐? 이거 언제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잣대가 참. 김건희 부르는 거는요. 이거는 김호수 검찰총장이 지금 허수아비가 됐어요. 아니 한마디 지금 바보가 현 정부에서 됐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허수아비가 몇 명일까 도대체 이게. 지금- 법무부 장관은 뭐하고?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이제 나를 법무부 장관으로 좀 보내줘. 시끄러워. 그만해 이제. 끝. 하다 보다가 차관이라도 좀 보내줘. 이렇게 권력자에서 또다시 어떤 사건이 묻히지 않기 위해서라면 박범계 장관이 부채축 수사지휘권 행사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됩니다. 이건. 아니 이렇게 사건이 진행이 안 된다면. 저는 하다못해 법무부 장관이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공개적으로 한마디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수사지 구체적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도대체 그 사건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합니까? 국민들이 이래가지고 검찰을 믿겠습니까? 라고 한마디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될 제가 거예요.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네, 네, 얘기해주세요. 그 한명숙 전 총리 2차 사건, 한신공영 한만으로부터 9억을 받았다는 그 사건 말입니다. 검찰 측이 준비시킨 증인 신청한 증인만요 3명인데 2명이 법정에 섰어요. 근데 그 3명 중에 2명이 촛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검사실에서 밀실에서 그런 작업이 있었다. 매일같이 연습하고 그렇지. 네, 그런 말 했어요. 연필로 쓰면서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 받아쓰고 그랬다 했을 진짜 때 이게 폭행하고 고문이 없다 뿐이지 50 예. 그래서 유신 정권 때 똑같은 수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걸 진정을 냈어요. 진정을 대검에 던져준 게 청와대. 대검에 던져주면 하라는 겁니까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 나중에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대검에 던져주면 대검이 자기 식구들인데 어지간히 공정하게 조사하겠다.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한명숙 살리기, 그 수사, 한명숙 처벌에 대한 포안을 푸는 이런 프레임을 씌울까봐 겁나서. 그래서 제가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지혜를 짜내야지. 모든 게 겁나고 살이고 그럼 그건 변명이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변명이죠.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이 다른 걸로 해놓고서는 변명을 그렇게 갖다 댄 걸로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아유 일단 새끼들이. 어느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변명을 그딴 식으로 갖다 붙인 거고. 아니 정말 이런 새끼들이 이재명을 욕을 합니까? 어디 이재명을 흔들어요? 이딴 겁쟁이. 근데 제가 아까 전에 공무원들 얘기했지만 그 공무원들이 보면 우리 청와대 뭐 권력자들 불쌍해 검찰한테 당하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똑같아요. 신으로 여기지. 자기 방어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아니 뭘 보세요. 시켜 이러죠. 그렇게 그 재소자들이 그렇게 그걸 보냈다는 건 뭐냐면은 자기들 딴에는 엄청난 용기를 낸 거예요. 근데 그런 제보자들도 제대로 보고를 못 해주면은 누가 앞으로 이 정부를 위해서 제보를 합니까?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검찰이 불러서 작업하니까 말 바꿔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이고. 신들입니다. 진짜 이런 이런 신들이 말이죠. 이런 신들이 이재명을 또 싫어해요. 우리 반정. 그러니까 왜냐면은 튀거든 욕하거든 짜증 거. 이 새끼들은 야당을 해도 상관이 없어. 왜냐, 지들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거든. 야당 국회의원 하면 뭐 국정 책임질 일 없으니까 계속 선수사에 가고. 나 정권 바뀌면은 죽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피 터지게 싸우는 건데 자기들은 정권 바뀌어도 상관없거든. 그러니까 저 이러는 건데 두고 봅시다 진짜 우리. 아이씨. 왜 오늘 막 이게 열받아. 회장이 정말 이런 진짜 지금 뭐 국민을 위한다고 하고 장관 자리 차지하고 협치가 더 이런 연병하고 있는 새끼들. 아이고, 야,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 열불 뻗치잖아요. 아니, 그렇죠. 저도 열뻗쳐요. 정권 바뀌면 우리가 줬대요. 살고자 지금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지금. 지들은 그냥 국회의원이다 해가지고, 야당 돼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협잡하겠지. 또, 윤석열한테 얼마나 도와줬어, 이 새끼들. 그 이훈혜 장관 그 경기도지사 나오기만 해봐. 내가 쫓아다니면서 내가 방해 유세할 거야. 유은혜 한번 나와봐. 무슨 일이 당신 앞에. 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당신 쫓아다니면서 방해 유세할 거네. 저도 우리 그 선거에서 보궐선거 전에 조국 얘기 꺼내면 역풍 맞으니까 이러면 또 뭐 하면은 지금 뭐
추윤 갈등으로 몰아줬잖아요. 네, 네, 막 네. 이러니까 추 장관 너무 나대면은 괜히 윤석열 키워주니까 이 새끼들은요 약점 잡힌 새끼들이에요. 이렇게 100%. 하면은 우리 선거에서 표 잃을까봐. 맞아요. 그럼 우리 선거에서 이기면 그러면은 저기 국민의힘하고 뭐가 달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새끼들 있죠. 지난번에 저 얘기했잖아. 추 장관이 저 자기 찾아와가지고 더 나대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그 새끼들 만나면요. 아이고 의원님, 약점 많이 잡히셨나봐. 그때 그러신 거 보니까 이렇게 또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굴에 하고 이제 삼키세요. 네. 시원하겠습니다. 예. 진짜 만약에 유은혜 장관 나온다 그러면 내가 출마할 거야 진짜. 보자. 선거운동 해드릴게요. 댓글로는 아주 시원하신지 좋아하시네요. 그냥 오늘 모처럼 그냥 마지막에 아니 생각해봐요. 진짜 이 누가 말아먹었어 이 놈들이. 그러니까 어우. 자기네들은 수사당하고 그런 게 자업자득이지만 그 공무원들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죠. 아니 범죄자를 두둔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렇잖아요. 뭐 그렇다고 공작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협조한 사람들, 협력한 사람들 저는- 지켜는 줘야 될 거 아니야? 나 유은혜 장관 그 사람은 정말로 저는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해. 동지의 딸을 팔아가지고 자기가 저 권력을 유지했다면 그게 말이 장관 유지하기 말이 돼? 동지를 판 것보다 더 나빠. 자 집에 갑시다. 네, 장은진 기자님이랑 저랑 따로 한 채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장은진 채널에 자 제가 집에 갑시다. 이제 부채질을 해드리고 아니 그렇잖아. 동지를 판 것보다 더 나빠요. 동지의 자식을 판 거 그거 팔았잖아. 그거 더 나빠요. 더 나빠. 그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죠. 지금 검찰이 찍혀갖고 그래놓고 왜 김건희는 가만 냅둬? 또 저 경원대 그 저 가천대 저 이재명 지사 논문. 아이고 정말 놀고 있네 놀고 있어. 야 너 좀 어느 당 소속이냐? 어느 당 소속인데 그렇게? 얼굴 오산지 그것이 아 진짜. 진짜 예. 자 여러분 오늘 저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12월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기